2006년 9월 3일 일요일이라 잠자리에 누워서 빈둥거리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막내에게서 남동생이 죽은 것 같다는 전화가 왔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멍한 상태에서 시골 본가 근처 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속으로는 설마 그럴 리가. 도착해보니 시골 본가 옆집에 살고 계신 작은아버지와 2시간 거리에 사는 동생 내외가 먼저 와 있었다. 남동생이 죽었다고 연락을 주신 작은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았더니 목을 매 자살을 했다는 것이다. 믿어지지 않았다. 죽었다는 것도 더구나 자살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다. 시신을 확인하러 지하 영안실로 향했다. 여동생 둘은 볼 자신이 없었는지 영안실로 내려오지 못하고 계단에 서 있고 나도 차마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문턱에 서서 보게 되었다. 제부가 앉으실 냉장고 문을 열고 시신을 꺼내니 죽어서 누워있는 동생이 보였다. 놀란 나의 표정을 본 동생들은 실감이 났는지 엉엉 울기 시작했다. 작은아버지께서 장례식은 치를 것인지 화장은 언제 할 건지 물어오셨다. 부모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상태이고 동생이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자살이라니 소문내고 조문객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화장을 하기로 하고 가까운 친지분들만 작은 집에서 조문을 받기로 하고 작은 집으로 향했다. 결혼한 둘째 집에서 살고 있던 남동생은 자살하기 전 10일 이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고 한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남동생은 그전에도 한참 사라졌다가 나타나곤 하는 일이 있어서 이번에도 곧 다시 돌아오겠지 했단다. 저녁에 멍한 상태로 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유서를 발견하지 못해서 부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살은 유서가 없으면 부검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부검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또 한 번 가슴을 찌르듯 아파왔다. 낮에 동생 차에서 발견한 노트에 적어놓은 유서를 제부가 경찰서로 가서 제출을 하게 되었다. 다음날 입관 시간이 되어 장례식장 창관실에 도착해보니 마지막 인사만 할 수 있도록 염습은 이미 끝낸 상태였다. 둘째 지인 되시는 분이 동생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잡아끄는데 겁먹고 들어가지 못하니 그분이 그러면 큰 누나가 들어가자고 내 손을 잡고 입관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눈으로 봐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확인하고 싶어 입관실로 들어갔다. 동생 모습이 보였다. 잠자듯 누워있는 남동생. 눈으로 봐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믿고 싶지 않았다. 내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간 그분이 멍한 상태로 동생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시더니 내 손을 잡고 동생 이마 위에 올려주시는데 싸늘하게 식은 동생의 몸. 그제서야 실감이 났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아 정신을 잃은 듯 오열하였다. 조용하던 창관실은 가족과 지인들이
내 울음소리를 시작으로 따라 울기 시작하여 눈물바다가 되었다. 혼절할 듯 울고 있다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왔다. 부모님 생각이 났다. 처음엔 너무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이 원망스러웠고 살아계셨다면 동생이 그런 생각을 과연 했을까? 왜 일찍 가셔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그러다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밀려왔다. 큰딸이라고 자신의 일은 잘 알아서 한다고 의젓해 하셨었는데 떠나시면서 동생들을 나에게 맡기고 가셨을 텐데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죄송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작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울게 되었다. 그동안 가족이 사고로 병으로 여러 차례 돌아가셨지만 이번 자살은 충격이 가장 컸다. 차라리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강도를 당했거나 아니면 병에 걸려 죽었다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자살이라니 내가 죽인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다음 날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게 되었다. 화장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불에 타고 있는 동생을 떠올리니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 술에 취하고 싶어 마시는데 취하는 게 아니고 정신은 더 말짱해져 괴로웠다. 동생 유언대로 돌아와 평소에 낚시를 즐기던 그 강에 나무에 목을 맨 그 강에 동생을 뿌렸다. 2년 뒤 남동생 기일에 막내와 그 강에 처음으로 가보았다. 병풍처럼 펼쳐진 절벽과 절벽을 휘감아 흐르는 거센 물살이 아름다운 강이었다. 어려서부터 낚시를 하며 동생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애의 마지막을 결정하며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고단한 지구에서의 삶이 강물과 함께 흘러 편안해지고 싶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죽음으로 금생의 고통이 끝이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는 순간의 상태가 죽어서도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런 어리석은 결정은 하지 않았을 텐데 동생이 죽고 몇 년간 심한 상처로 동생들과 남동생 이야기나 자살이라는 단어를 꺼내보지 못하다가 요즘에는 아주 가끔 부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한다. 조금은 치유가 되었나 보다. 연예인들의 자살 기사, 주변에서 누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나는 죽은 당사자보다 그 가족들의 슬픔이 먼저 떠오른다. 자살은 죄이다. 하늘의 죄를, 자신에게 죄를, 그보다 그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죄책감과 충격과 고통을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